이에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2시 한 2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가 진행이 됐고 원래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7년이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한참 못 미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쉽죠? 아니 예. 이게 죄는 뭐 다 인정을 했다. 예, 거의 다 인정됐죠. 인정했고 예. 뭐 이거 나쁜 짓이고 다 했는데 양형에서 결국 솜방망이를 딱 들이대는 걸로 느껴져서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석기 예전에 그 내란 선전선동했다. 이걸로 대법에서 9년 받았거든요. 와, 그거보다도 선전선동이었어요. 내란 예비 음모죄였어요. 그런데 거긴 9년인데 여기는 지금 7년이라고요. 중요임무 종사로 종사로 임명까지 유죄 받았잖아요. 네, 유죄까지 인정을 해놓고 예. 전청조 기억나세요? 재벌 예, 2세 예, 사기 행각하신 그분 예. 15년이에요. 이거 이게 국가적인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안 맞아요, 잘.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도 제가 볼 때 이거는 판사들이 이걸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관되게 이 기준에 따라서 한덕수는 23년인데 그 나머지 분들 쭉 해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1급, 2급, 3급 뭐 이거 쭉 해가지고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처음에 7년 받았으니까 이제 2심으로 상고해서 올라가면 또 한 4년으로 깎이는 거 아니야? 대법까지 가면 또 아이고. 2년으로 깎이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애초에 구형 자체도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반도 안 되는 7년 나오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단전 단수 이제 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부 선고의 내용은 일단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으나 근데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판결문을 보시면 전화 한 통 한 것이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량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에 동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뭐 재판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또 존중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1심 이제 선고가 나온 거니까요. 아마 양측에서 다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 또 2심, 3심 갈 텐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는 19일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고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같이 지켜보면서 또 다 같이 엮여 있는 이제 사건이다 보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재판부별로 각자의 재판관의 어떤 양심에 따라 법리 해석에 따라서 형량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관 판사의 이제 23년 이제 선고가 나온 것이고 오늘은 이제 류경진 판사 이제 7년 이제 선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규현 판사가 이제 또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각 재판부에 따라서 어떤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법리 해석에 따라서 형량이 나올지 조금 이제 향후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이 이제 말씀하신 19일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재판의 예고 편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도 판사가 12상개 하면 내란 행위라고 명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 혐의는 불인정을 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소방청의 지휘 권한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했고요.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약간 좀 그랬던 거예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게 말도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가 꼬여가지고. 불충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검사가 불충분하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면 검사 쪽에서 이거를 제대로 증거를 제출했나? 이것도 일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소방청장이 휘하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 태세에 준하는 그렇죠. 행동들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방청장이 그 감경받을 사유지 이것에 그렇죠. 대해서 왜 그걸 이상민이 지시를 지시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한 행동이고 그 사람이 이행을 소극적 저항을 해가지고 그걸 안 한 건데 그거를 이 사람한테 그거를 준다? 예. 이게 지금 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검찰이 증거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약했다. 그리고 판사가
왜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이상민한테 적용해가지고 그걸 깎아주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지점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안 되십니까? 하지만 조금은 해석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직권 남용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왜 무죄냐? 그러니까 소방청장에게 시켰는데 음흠. 그 시킨 일이 계엄하라고 시킨 일이 아니라 그냥 늘 평상시에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 단수가요? 아니요, 단전 단수가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해라고 시킨 게 아니라 이제 협조를 해라고 시킨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이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경찰청과 잘 협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통화를 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권리남용으로 인정이 안 될 거면 그건 역시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계엄을 단전 단수를 지시한 그 계엄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지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권리 남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재판관의 선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시기에 아니 계엄은 맞는데 왜 이건 권리 남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권리 남용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계엄이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웃겨요. 그래서 지금 증거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문건이 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이 지금 판결문도 보면 문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뭐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가 지금 안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이 지금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이게 형량이 나오고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없어요. 문건도 나온 것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아무튼 확실히 언론사 단전 단수의 지시 문건을 받았고 그걸 소방청에 지시를 했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직권이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행위에 이르도록 하는 지시에는 이제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제 7년을 때린 것도 예. 단전 단수가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들었는데 예. 크게는 세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일단은 이상민 장관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복적인 지시가 없어. 한 번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성이 없었다. 이런 결과적으로 해서 단전 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7년 이렇게 이제 내린 건데 이거는 코걸이 귀걸이죠. 뭐 재판관이 그냥 10년 때리면 10년 때리는 거고 7년 예. 때리면 7년 때리는 거고 4년 때리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중대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 중대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어요. 민주주의도 굉장히 어쨌든 전 세계의 어떤 우러러 볼 만큼의 따라오고 싶을 만큼의 수준을 이뤘고 그런데 야당하고 대화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이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했잖아요. 그리고 CCTV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말을 바꿔가지고 그게 무슨 뭐 김장봉사라 그랬나요? 맞아요. 네, 무슨 예. 자기 일정표였다. 근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 게 결국 그 문건을 3번이나 봤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뭐 멀리 있어서 매지가 네. 잘 안 보였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1심에서는 7년 나왔습니다만 저는 상고심을 다퉈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투면 저는 훨씬 더 형량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정말 기대합니다. 네. 예. 아니 사실 김건희 재판 때도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부 거의 뭐 이제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때도 선고 형량은 굉장히 적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민도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다. 이 확정적 인식은 필요 없고 미필적으로만 필요하다. 오늘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각 재판부의 양심과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적인 것이 결국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판단이 나려면 한 지역에 정말 그 지역의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이나 폭력이 일어날 정도다. 그것이 내란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굉장히 지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정도가 과연 이 지역의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이었냐라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판단의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조금 이제 판단이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상민 전 장관 이번 재판에서는 이제 판사님께서 이 단전 단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시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는요 최하한이 5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뭐 높아지기도 아마 2심, 3심 가다 보면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7년 나왔으니까 뭐 최하인 5년 정도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재판에서 과연 이제 이 부분이 계엄이 과연 이제 내란일 것이냐 이제 확정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역시 계엄 있고 지금 내란이 지금 이제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란 수계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고 이제 지기현 판사가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이죠. 그렇죠. 이제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이제 재판들에서 관련 재판들에서 내란 관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거의 이제 유죄는 거의 확정적이다. 거의 1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 받았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참작을 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적어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무기 또는 사형인데 제가 볼 때 무기를 때리면 나중에 이게 감경될 수가 있어요. 그쵸. 2심에서든 3심에서든 혹은 나중에 또 뭐 사명권 사용하면 뭐 그거야 뭐 그냥 다 무위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법 감정상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선고를 내릴 때 그 안에 뭐 박성재 전 장관도 있었지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 이상민 측에서 한덕수 1심 선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유서를 제출을 하는 등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법리적인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상민 이제 재판부 쪽 변호인들 쪽에서는 한덕수 전 이제 총리의 재판 내용이 조금 뒤집어져야 이제 본인에게도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계속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 뭐 똑같은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판단을 이제 내렸고 결국 문건은 있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엄과 관련된 소방청장에게 지시도 결국은 이제 한 것으로 봤죠. 다만 이제 그것이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일부 이제 무죄가 나온 거고 이제 위증 부분도 결국은 앞에서 이렇게 문건이 있었고 그 문건으로 지시를 했다고 판단을 했다 보니까 결국 위증도 한 것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 위증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문건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 불분명하다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또 예. 그건 알 수 없는 걸 또 인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위증은 어쨌든 유죄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상민 전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문건도 없다. 네, 없다는 것이고 그 왼쪽 호주머니 안주머니에서 봤다고 하는 그 문건은 A4 용지는 일정표였고 그다음에 그 김장 행사에 대한 뭐 내용이었고 인터뷰 내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을 지금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예. 사실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측에서도 항소를 하시겠죠. 그래서 또 예. 다퉈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과 그러니까, 네. 관련돼서 김용현 장관이 자기가 문건 다 만들어서 다 나눠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과 배치되는 것이고 또 김장 봉사했던 그 일정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세 차례나 봅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세 차례나 봐요. 일정 헷갈리면 볼 수 네. 있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일정 얘기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정 얘기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당연히 이 부분과 지금 여러 가지에서 다 배치가 돼서 오히려 예.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한 거에 대한 괘씸죄를 2배로 엎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거를 끝까지 지금 인정 안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이것도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주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법리 해석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예. 판단이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사견이나 어떤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결국 증거가 있냐 없냐.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것이 뭐 그러냐 오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재판 판결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재판부는 아무튼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 단수 문건은 존재했다. 그 문건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예. 둘 다 항소를 당연히 하겠죠. 예.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끝장을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15년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7년, 절반도 안 되는 7년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테고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들이 제출했던 증거 이 부분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부족하다라고 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보완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당연히 더 행소해가지고 더 떨어뜨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법리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항소심에서는 다시 제대로 좀 다퉈져서 국민의 법감정에 정말 해되지 않게 다시 판단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오늘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위법성의 인식이었거든요. 박성재도 이상민도 사실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본인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일단 재판부는 확정적인 인식까지도 필요 없다. 그냥 미필적으로만 필요하다.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를 추진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이것은 뭐 미필적으로 인식을 했다.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계엄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없어야 될 일이고요. 막상 딱 저런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혼란스러웠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위법하다. 맞다, 아니다. 이 판단을 순식간에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판단이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판단으로서는 이런 이제 결정을 하시는구나. 뭐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위법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재판부의 판결은 이거죠. 그런 걸 위법성을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대충 알고 있었으면 그것도 위법 지금 잘못한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근데 헌법을 공부한 법조인이잖아요.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단전단수 문서 교부 받았고요. 그건 명확하게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없애버렸겠죠. 어디가 뭐 버렸겠죠. 근데 그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준 정황 증거들이 이미 다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본인의 지시가 있었잖아요. 명시적으로. 그거는 허석건 소방청장이 그건 다 증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법관으로 본인이 굉장히 장기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빠삭한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것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있었다. 알고 있었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이것도 오케이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방망이였다라고 예. 하는 부분 너무 악의적이에요 오히려. 아니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알고는 계셨겠죠. 지식적으로 알고는 계셨을 텐데 이겁니다. 국가가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사태일 경우에는 계엄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뭐 두말할 것이 팩트예요. 근데 과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국가 전시 상태에 준하는 상태냐?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 다 보시면은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뭐 30번에 넘는 탄핵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게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정권을 발목을 잡는 것에서 넘어서 발목을 그렇게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국가가 운영될 수 없는 사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물론 했는데 당연히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나 그 당시의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결정에 있어서 아무리 법지식으로 이게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예. 저는 그 뒤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수많은 공직자들 중에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일단 불렀던 것이고 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 안 했죠.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역사에 어떤 이 장면을 남기려고 이런 걸 하냐라고 얘기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류군 류혁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법무감찰관 이분은 바로 사표 썼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이거를 이 악마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접고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지는 이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역사적 순간에서 그렇게 판단을 엉망으로 했었다.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였다니라고 하는 좀 비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에서 추경호의 길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의 길이 있었어요. 저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마저 이 계엄을 무조건 우리가 옹호하고 이것은 옳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 기자회견하고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냥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 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극적인 일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는 전 국민 편에서 옳은 선택을 했다 보고, 추경호는 이러쿵 저러쿵 우왕좌왕 하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그걸 도와주려고 했었던지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예. 상황인데 너무나 잘못됐다 보죠. 아니요, 네. 추경호 대표는 무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할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건 이제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고, 총 쏘고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너무 비하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이상민 이제 장관의 재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계엄을 반대하고 하는 길이 있었고, 또 같이 이렇게 우야무야 가는 이제 그 길이 있었죠. 근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계엄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반대했다. 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 사안에서만 보자면 이상민 전 장관은 좀 계엄을 말린 그런 사안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판결에는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가담한 말렸다 거죠. 뭐 이런 거는 있지는 않았어요. 본인의 그 주장, 내용은 본인의 주장. 네, 예, 그 예. 내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한덕수 이제 전 예. 총리는 사실 말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좀 무겁게 나온 부분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거짓말, 다 거짓말. 예, 당시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아무튼 이 계엄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최상목도 부인할 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제가 최상목을 네. 일부러 최상목은 처음에 계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쪽 편에 아까 조현 외교부 장관 편에 넣어가지고 제가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판단을 바꿨거든요. 안 된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계엄이 그냥 밀고 나가니까 나중에 성공했을 때 반역자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그 입법 회의인가? 그런 네. 것에 관한 이 문건도 받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공직자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징하게 이번에 보여준 이 계엄의 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선고가 내려진 징역 7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받은 그 상황에서는 너무 적었다. 특히 이제 그 양형 사유에 단전 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예. 그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시에 핸드폰으로 법적 조항을 검색을 했어요. 헌법이랑 정부조직법. 요것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예, 판결문 뭐 그렇게 지금 저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전 장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왜 검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유축컨대 결국 이제 법적인 법리적인 부분을 이제 뭐 검토를 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상민 장관 측의 주장은 지금 그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자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1심 선고에서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또 2심, 3심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또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당시 국무위원들은 할 짓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분들 손에 핸드폰 쥐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계엄의 요건을 다 검색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민 장관 것도 이거 지금 판단해 보니까 9시 13분, 그러니까 계엄이 있기 1시간도 훨씬 더 전에 헌법, 정부조직법 이런 걸 검색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엄에 관해서 내용이 계엄법에 보면 구조에 계엄 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여기에 출판, 언론 자유 뭐 이런 것들 다 막을 수 있다.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검색을 해갖고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다 조합해 보니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은 이 본인이 검색했던 그 내용과 함께 이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은 이거를 안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쨌든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지금 KBS 방송사도 지금 이미 미리 해놨다는 어떤 정황 같은 거 전화 통화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맞는데 여전히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솜방망이냐 그 방망이가. 왜 손방망이냐.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있었다니까요. 이분이 그 계엄의 요건을 뭐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이게 위법성 그 적법성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판단컨대 준 국가 비상 사태면은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입법권이 모두 지금 무지막지하게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국가 준 비상 사태다. 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이게 맞다라고 되면은 계엄에 대한 것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요건이 되냐 안 되냐 그 가치 판단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가가 지금 준 비상 사태에 준하는 그런 지금 사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인 거거든요. 근데 네. 대변인 정말 죄송한데 헌법상으로는 계엄의 요건에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을 대통령이 판단하여 계엄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죠. 대통령이 판단을 헌법이 정하는 정확하게 영역인 말씀을 드리면 거죠. 대한민국 제 77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다. 예. 라고 되어 근데 있습니다. 그 주장을 지금 하시면 다시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이거를 이미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비상사태라고 판단도 다 하는 것은 나왔고, 제가 볼 때 예.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 같아요. 비상사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주 극소수의 윤호개인파들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다, 아니, 비상사태였다, 뭐 북한 뭐 도발 이런 것들 본인들이 다 계획해가지고 그 메모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 그거를 일부러라도 이제 소요 사태를 만들려고 했었던 정황까지도 다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 거부권- 죄송한데 우리 지금은 계엄의 네. 위헌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논하지 말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미 현재 그거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이게 위법성인지 파악을 인지를 했냐 안 했냐 그 얘기를 할 때는 이거로 다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9일에 이제 중요한 재판들이 있는데 오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시는지. 저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직위원 재판부를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의 이 뭐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도 본인이 느끼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뭐 레크레이션 진행하냐, 도대체 왜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냐. 저는 먹을 만큼 욕을 드셨기 때문에 이 국민적 법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뭔가 또 가감하고 뭐 또 다만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또 이런 미사여구를 또 동원한다면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게 될 거예요. 예. 윤석열 재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결국은 이제 판결문이 계엄은 이제 내란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19일에 있을 이제 그 판결도 굉장히 조금 이제 힘들어지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계엄의 그 이제 있었던 그 이제 4시간인가요? 그 순간이 한 지역의 평화를 해칠 만큼 폭동이 있었느냐. 그런 이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이제 직원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단, 예. 법리에 의한 판단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앞선 이제 판결에서는 오늘 이상민 재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2개의 재판부가 인정한 상황에서 19일 직위원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